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동영합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정말 정말 힘이 없고 주도 섹터 테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 쟤도 그렇지만 흔히 이제 우리가 매매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 위주로 이제 좀 매매하다 보면 코스닥 지수 먼저 봐야 되겠죠. 고점은 이제 이런 자리가 이제 계속해서 두드렸던 자리. 그리고 최근에 그 제가 이제 보는 그 자리에서는 이 자리가 지금 중요한 그 가격이 아니고요. 이런 쉬어가는 구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윗방향으로 이제 틀어서 굉장히 좀 시장이 좀 잘 가나 이렇게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고점을 이제 터치하지 못하고 지금 훅 눌렀는데 물론 뭐 이래 눌렀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어요. 다시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시장에서 오늘 그 주도 그동안 주도 섹터였던 그런 메타버스라든지 NFT 게임주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조정 혹은 추세가 슬쩍슬쩍 이탈이 나오면서 예측하기 힘든 그 가격대까지 좀 눌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약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은 덱스터. 자, 덱스도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죠. 이전에는 어떻게 이제 11선 정도에서는 항상 이제 반등, 살짝 이탈해도 나오고 했지만은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격도를 너무 많이 버리고 특히 이제 이런 장대 음봉도 이렇게 또 나오면서 또 좀 예측하기 힘든 어떤 그런 그 부분까지 지금 진행되어 오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분할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이런 그 매수의 타이밍, 5분봉 상을 보더라도 이런 추세를 타고 이렇게 잘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추세가 이제 이탈되면서 고점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좀 그 조정의 폭이 좀 크다라는 거고 올라가던 이 에너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하락으로 전환되는 이런 형태,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 오늘 뭐 쭉 떨어지다가 좀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흐름이 나왔긴 했지만은 부족한 그 에너지 부족함은 확실히 느껴집니다. 확 깨면서 5일선 타고 올라간 애가 11선까지 확 깨고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 5일선도 이제 꺾였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는 지금 현재 좀 이렇게 꺾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뭐 재미 많이 봤던 맥스트는 차트 굉장히 그 뭐죠? 이 정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었어요. 자, 이 자리를 이쁘게 두드리다 돌파한 자리 매수해서 수익 냈고 이 자리도 네 여기서 종가에 매수해가지고 쭉 당겨가지고 이 고점까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분할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쭉 떨어질 때 이날 제가 전량 매도했습니다라고 제가 카톡방에서 이야기했었죠. 언제였냐면 딱 확실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자, 급등할 때 한번 수익 내고 급등할 때 수익 내고 급등할 때 그리고 여기를 한번 전 저점을 이탈 나올 때 이 노란색 동글뱅이에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훅 눌리길래 혹은 훅 눌리길래 분할로 샀다라는 분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 그만큼 또 부담되는 자리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충분히 이제 그 횡보를 하고 난 뒤에 에너지가 응축되고 충분히 그 세력들의 어떤 그 매집의 어떤 흔적들 혹은 그 한번 윗방향으로 돌파 시작이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하고 그때 좀 매매를 하고 다시 한번 만약에 이 친구가 한번 더 눌러서 여기서 바닥을 잡아주는 여러 흐름들이 좀 나와지면서 옆으로 길게 기어지면서 이 중장기 이평선들 요런 애들이 다 이렇게 좀 수렴되고 난 뒤에 사는 게 어떨까. 지금 이 자리는 여기서 뭐 강하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완벽한 타이밍은 아니잖아요. 이 이평선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익도 많이 벌어진 상태. 아무래도 이런 자리와 이런 자리를 비교했을 때는 과연 나는 어디 자리에서 매매를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다시 이렇게 또 횡보를 하면서 이 자리 횡보하면서 이거 이평선 다시 이쁘게 다 모아놓고 다시 좀 올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여기 뻥 뚫려 있잖아요. 훅 깨진 자리고 여기 지지를 여러 번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그 만약에 이제 여기서 올려내면 이 공간들이 있어요. 요런 공간들.
이런 공간들은 또 쉽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니까 급한 마음을 버리면은 또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그 어제 오늘 이런 시장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매매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어제 사실은 제가 좀 매매를 하고 싶었는데 매매를 못했어요. 우리 그 직장 동료분, 제가 카톡방에서 항상 이야기하는데 빌런이라고 이야기하죠. 컴퓨터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뭐 이것저것 못해서 항상 저를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면 이제 끌려가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저도 그분한테 좀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좀 제 성격상 그것도 힘들고 해서 또 삐지면 안 되잖아요. 많이 도와드리는데 출장 갔다 와셔가지고 월요일 첫 출근하시면서 서류들이 미흡한 게 너무 많아서 또 하루 종일 앉아서 월요일은 그렇게 좀 시간을 보냈었고, 그래서 어제 매매 못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좀 매매를 하려고 이제 딱 폼을 잡았는데 시장에 주도주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었어요. 좀 그렇지만 뭐 항상 이렇게 어두컴컴한 게 아니라 또 다시 시장은 다시 또 밝게 또 해가 뜨는 자리가 분명히 옵니다. 그 시간이. 그러면 그때 어수선하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어수선하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현금이 없어서 그때 정말 사고 싶은 걸 못 사는 게 그게 더 이제 큰 리스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현금을 보유하고 좀 더 기다리면서 좋은 그 시장을 기다리는 게 저는 좀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카톡방에서 오늘 이야기한 종목 중에 제가 두 종목을 사실 보유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GH 신소재. 네, 요즘 음압병실, 요즘 그 환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거랑 그리고 삼보판지를 어제 종가에 겨우 한번 좀 매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삼보판지 같은 경우에 뭐 뉴스가 보면은 다가온 금판지 다시 또 이제 이야기가 또 올라갑니다. 증권가에서 골판지주들이 괜찮다. 골판지주 제지주 다시 뛴다. 금판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강하게 오를 만한 그런 그 모양들이 지금 보이고 있더라고요. 자, 삼보판지 굉장히 저점 대비해서 저점이 박스권에서 돌파하고 난 뒤부터 고점까지 100% 이상 찍고 난 뒤에 고점이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너무 좀 이쁘게 떨어졌죠. 고점 맞으면 떨어지는 거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가격의 매물대를 또 이렇게 또 올려냅니다. 네. 그래서 하락의 추세도 올려내고 저점 그 추세를 전환하게 나오는 항상 그 나오는 그 역헤드앤숄더도 이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돌파가 빡 나오는 어제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종가 이제 직전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저는 좀 분할로 조금 접근했고, 오늘 아침에 만약에 이제 이 캔들의 몸통에서 살짝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서도 조금 더 추가적인 매수를 좀 진행을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다행히 오늘 갭으로 띄워서 좀 3% 정도 수익권이 나와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주도주가 없는데 제가 무리해서 매매했다가는 좀 리스크를 관리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만약에 시장이 좋고 그리고 이 종목들 그리고 재지류들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다면은 바로 이런 직전에 이런 고점들의 이런 매물대 뭐 이런 그 강한 매물대까지 좀 열려 있는 이 구간을 잘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보거든요. 아세아 제지도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비슷하게 하락의 추세를 올려내면서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매물대를 돌파해서 너무 많이 띄웠기 때문에 좀 이런 종목들 물론 대장주일 수 있지만 그래도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 종목을 보면은 한 5.4%, 5.5%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만약에 이거를 매매를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 5%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자리죠. 예. 뭐 위로 열려 있긴 하지만 일단은 시장이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참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 생각 같으면 이 키높이를 좀 한번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서 왠지 이렇게 원 바닥, 투 바닥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어제 제가 매수한 그 자리가 너무 좀 높았어요. 사실은 종가 매수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더 들고 있는 욕심은 좀 비워야 되겠다 해서 저는 오늘 이거를 전량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뭐 본전 탈출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기까지 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일자도 마찬가지 캔들이 계속 여기를 매물대를 계속 이렇게 두드리다가 또 돌파가 나오는 이런 그 순간적인 어떤 그 돌파 움직임들이 나오면은 저는 이런 거 한번 매수해 볼 만직도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까지 열려 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오늘 이거 삽니다 하고 했던 게 송원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한국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해가지고 다시 바닥에서 좀 강하게 좀 이렇게 외인들의 수급들이 연이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서 지금 분위기는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두드리다가 이렇게 올려내는 오늘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개인의 수급들이 좀 이렇게 좀 빠져나오고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이제 좀 매수세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은 좀 더 끌고 가서 이런 이전 고점의 키높이까지 한번 채우는 이런 파란색 박스권 매매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불안하더라고요. 특히 오늘 좀 뭔가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이걸 오버나이트 하고 싶진 않았어요. 분봉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이런 그 박스권 만들고 어제 이제 반등 나왔는데 이 돌파가 어제 이 돌파가 10시쯤 나오고 났는데 계속해서 두드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오늘 완전히 이제 돌파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최대한 눌림목에서는 분할로 좀 접근을 했거든요. 네. 이 돌파 캔들 이후에 나오는 이 돌파 캔들의 이 종가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그 눌림을 최대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이렇게 날만 했는데 자 여기를 또 다시 이렇게 또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때 한 2시쯤 해가지고는 한번 여기를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돌파를 안 하길래 전량 다 뭐 수익이라기보다 네, 수익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 소중한 수익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매매한 거죠. 화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장중에 화신 매매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근데 화신을 매매한 이유는 이게 자동차 관련 대장주였거든요. 이전에 보시면은 이때 이제 강하게 슈팅 그리고 다시 한번 슈팅 나오고 박스에 지금 갇혀 있긴 한데 자, 강하게 이렇게 들어올린 이 큰 거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뭐 끝남 같지 않은데 이만큼 흐르지만 않으면 8천원만 흐르지만 않으면 다시 박스를 계속 옆으로 이어갈 확률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 제가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GM 같은 거, 네, GM 같은 것도 박스권 이탈하고 지금 역사적인 뭐 신고가 같은 이런 느낌으로 계속 두드리고 올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 GM하고 포드도 역사적인 신고가랄까요? 최근 52주 신고가를 올려서 계속해서 윗방향이거든요. 뭐 테슬라도 물론 강하긴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미국의 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강하게 올라가는 게 혹시 한국에도 좀 그 이런 그 훈풍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너무 앞섰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런 그 이런 박스 이런 박스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올릴 때 한번 매매해 보는 게 맞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특히 이제 이 자리가 돌파가 나오길래 최소한 여기는 좀 10,000원 정도는 좀 터치를 오늘 좀 윗골이라도 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는 좀 약 손실로 나왔습니다. 네. 아쉬워요. 차라리 여기 튀었을 때 그냥 팔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고 버텼습니다. 버티고 했는데 여기서 올라와 보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자, 여기 돌파하고 난 뒤에 이 한 번 지지해줬고 두 번째 지지할 자리가 이탈 나왔을 때 전 전량 이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뭐 짧은 뭐 손실이긴 하지만 좀 씁쓸하죠. 이런 것들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러니까 시장이 튀어 오르는 종목을 잡기가 너무 힘든. 그 시장의 중요한 그 시장 주도 테마군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 그 중에 이제 대장주가 날아가면 부대장주를 제가 잡아서 이렇게 따라잡고 이렇게 매매를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오늘 시장에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려웠다 생각 들고 삼성전자가 이제 오르니까 그나마 뭐 제가 반도체 관련 중에 그나마 뭐 SF의 반도체 이것도 오늘 오르다가 좀 많이 깨지긴 했습니다. 좀 그런 거는 좀 아쉽긴 한데 기관의 수급이 좀 나쁘지 않고
그리고 큰 매수세로 들어 올렸던 이 자리가 가격과 기간의 조정을 충분히 주고 이제 뭐 하단 하락의 추세 상단과 이렇게 된 숄더 이런 추세를 전환을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물론 이전에 이런 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안에서 다시 이 안에서 이제 방향을 잡을 겁니다. 뭐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좀 위험한 자리긴 하고 또 여기서 잘 잡아서 이제 올려내면 그다음 한 9,000원 정도까지 혹은 그 이상도 이제 열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박스권을 봤을 때는 지금 여기는 좀 하단 부분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애플과 관련주로 해가지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지금 시간외로 상한가가 나왔어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그리고 인포뱅크가 이제 시간외로 6%뭐 이렇게 올랐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그 차트의 위치는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제 굉장히 큰 그 상승 거래가 크게 동반됐습니다. 이게 시총이 1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릴 때 3000억씩 터졌었거든요. 야, 그러면 굉장히 많이 터진 거예요. 정말 정말 많이 터졌는데 문제는 이제 이 가격과 기간의 조정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제 어느 만큼 떨어지고 난 뒤에 여기를 이제 하락 추세의 이제 상단을 돌파를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네, 계속 이런 그 추세선을 맞으면 떨어지는 이런 자리였어요. 자, 여기를 이제 아침에 갭으로 띄우겠죠. 당연히 여기 이제 터치할 가능성이 현재 높아 보입니다. 뭐 이렇게 떨어지든지 혹은 상한가로 굳히든지 뭐 이런 방향이 나오겠죠. 근데 시간외로 이렇게 움직이면 사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굉장히 좀 그 정확도는 사실 떨어지거든요. 이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상한가 굳히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올리다가 뭐 이게 터치하고 뭐 이렇게 쭉 떨어졌다 뭐 이런 자리면은 한번 그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거나 혹은 옆으로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좀 보면서 급하게 가지 않는 이상은 좀 일주일 혹은 2주일 정도 좀 지켜보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주면은 4,500원 요 부근이나 혹은 이 가격대 이 가격대 안에서는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계속 두드리다가 돌파가 나오면 뭐 전 고점 혹은 뭐 이제 꼭지의 고점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볼 수도 있는데 좀 정직하게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정직하게 좀 주면은 좀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은 좀 관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좀 애매하거든요. 자, 오늘 뭐 특별하게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섹터나 종목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내 계좌는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일단 관망 그 위주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어려운 시장인데 다들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는 정말 다시 한번 좀 해 뜨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